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은 그 락강과 후기 구조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빔점이란 락강의 논리는 결절점에 의해 총체화되는 열린, 분산된 다원적 과정이란 후기 구조주의 문제의식 안에서 쉽게 표출된다. 예, 누빔점이란 락강의 논리를 후기 구조주의적 문제의식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죠. 전부 아님이라는 건 총체화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적 측면, 어떤 결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유하는 기표들의 연결되지 않은 요소들의 배출, 전이, 응축의 논리일 것이다. 이러한 연결되지 않은 부유하는 기표들의 배출, 전이, 응축 때문에 전부 아님 여성적 측면이 드러난다 이 얘기죠. 총체화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외 요소, 단일자의 개입은 곧 이 자유로운 배출을 총체화하고 고정된 구조로 변형시킨다. 이게 구조주의적 입장에서의 누빔점의 역할이에요. 예외 요소라는 거, 이게 누빔점이거든요. 단일자, 이게 누빔점이라는 얘기예요. 누빔점의 개입은 곧 이 자유로운 배출을 총체화하고 고정된 구조로 변형시킨다. 이게 구조주의적 입장이에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적 강조점은 단일자를 통해 열린 다원적 과정의 총체화가 단일자를 통해 열리고 다원적인 과정을 총체화하는 것이 그것의 봉합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항상 다시 흘러넘치고 전이되게 된다는 사실에 놓여진다. 다시 말하면 단일자를 통한 누빔점을 통한 총체화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에 있다 이거죠. 후기 구조주의적 강조점이라는 것은 그것의 징후적 독해는 총체화의 균열들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탐지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종의 나쁜 악무한이죠. 악무한 안에서 누빔질과 그것의 전복 사이에 끝없는 왕복에 이른다. 결국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에서는 누빔질과 그것의 전복, 이것의 끝없는 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무한이죠. 즉 처리된 각각의 텍스트는 둘 사이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완전히 누빔질되고 봉합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분산된 것도 아니지만 그 박동 안에 잡혀요. 무슨 박동? 이 누빔질과 그것의 전복이라는 끝없는 왕복, 끝없는 그 박동,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 누빔질 과정이라는 게. 라클라와 무페의 이데올로기 이론에서 장은 연결되지 않은 요소들로 부유하는 기표들로 구성된다. 예. 이데올로기 장은 연결되지 않고 부유하는 기표들로 구성돼요. 그것들의 정체성 자체는 열려있고 다른 요소들과 그것들의 묶음에 의해 중층 한정된다. 그들의 문자 그들의 의미는 그들의 은유적 의미의 잉여에 의존한다.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이데올로기의 모든 의미들은 그 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잉여에 의존하는데 그 잉여를 직면하려고 안 하죠. 왜? 그 잉여는 배척해 놔야 내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총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잉여를 내가 직면하는 순간 내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총체화가 분산되고 분열되는 것이죠.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잉여를 반드시 배출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 배출된 그 잉여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태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우 그것의 잉여는 각각 국가적 생태주의, 사회적 생태주의, 보수적 생태주의가 될 수 있다.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비정치적 페미니즘일 수도 있다. 인종주의도 엘리트 인종주의, 대중적 인종주의, 소수자 인종주의라는 잉여가 나타날 수 있다. 생태주의라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각각의 잉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잉여들과의 중층 한정적인 그 누빔질에 의해서 생태주의라는 페미니즘이라는 인종주의라는 또는 사회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존재할 수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이데올로기들이 생태주의, 페미니즘, 인종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전체주의 배제시키고 있는 그 잉여가 뭔가 우리는 그거를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감추고자 하는 자신의 실제, 자신의 그 결여, 자신의 그 못남, 자신의 그 위선 이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데올로기적 누빔질은 바로 총체화이다. 이게 이제 구조주의적 입장이죠. 그 총체화를 이용해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의 자유로운 부유를 고정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이라는 것. 이 계급투쟁이라는 이 누빔점. 이것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누빔질하는 거예요. 총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이 다른 요소들에게 민주주의에게 정확하고 안정된 의미를 준다. 형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소위 진정한 민주주의. 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요? 예,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보니까 이 인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억압하는 계급인 부르주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투쟁해야 돼요. 예, 이게 혁명이죠. 그래서 이 계급투쟁이란 이 누빔점이 이 사회주의를 갖다가 온갖 총체화시키는 그 누빔질하면서 총체화시키는 그 요소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거. 사회 계급들 안의 분할의 결과인 여성들의 착취. 사회 계급이 분할된 결과 여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등장하는데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죠. 이 이데올로기도 자기가 숨기는 어떤 실제가 있겠죠. 네. 숨기는 실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제시키는 잉여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주의, 자본의 지배의 결과인 자연의 착취. 생태주의가 가리고 있는 건 뭘까요? 생태주의가 가리고 있는 자신의 이 실제, 결연은 뭘까요? 배제시키고 있는 잉여는 뭘까요? 인간의 삶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더 중요하다. 혹시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연 착취는 절대 안 돼. 나무 베는 거 절대 안 돼. 벌목하는 거 절대 안 돼. 바다에다가 무슨 시설하고 원유 시추 시설하고 이런 거 전부 생태 파괴야. 오염원이야. 이러는 거. 그렇다면 그 인간은 모두 다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고,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자연에 대한 착취가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자연을 소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인간의 권리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문명 발전시키지 말란 얘기고 우리의 삶의 이 편의성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자동차 기름 넣는데 그 원유 시추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오염원이죠. 우리 가구 만들고 이 책상 만드는 거 이거 벌목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자연인들은 자연인들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쓰는 이 가구들 이런 거 다 벌목해야 돼요. 그럼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다 그럼 80억 인구가 그 자연에서 풀 뜯어먹고 살자는 얘기인가요? 생태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가리고 있는 그 실제가 뭔지를 직면해야 돼요. 잉여를 직면함을 통해서. 평화운동. 주요 위험은 모험을 즐기는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힘 있는 나라죠.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것은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그 모든 나라들 또는 이 힘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절제해야 될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평화운동의 실제는 뭘까요? 평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실제. 국가 간의 이 평화는 뭘 통해서 지켜질까요? 그것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국방력, 경제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평화는 어떻게 지켜질까요?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능력 없고 실력 없으면
개인 간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 배척되고. 이 평화라는 것은 그 지킬 수 있는 전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평화운동주의자들이 그것을 좀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힘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클라와 무패의 강조점은 그런 누빔질이 안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에 놓여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빔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총체화시키는데 뭔가가 힘들다는 거죠. 역사적 과정의 급진적 우연성은 지배적 연쇄를 매순간 와해시킬 수 있다. 어떻게 이 나쁜 악몽 안에서 나갈 것인가? 락강의 접근은 봉합의 시도들이 텍스트적 과정의 우연성에 의해 항상 다시 전복되고 흘러넘치는 이 장을 어떻게 옮겨놓는가? 문제는 총체화를 전복시키고 그것의 실패가 예고되는 다양한 지점들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텍스트 안에서 누빔질 효과의 가능함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분산된 텍스트 안에서 누빔질 효과의 가능함 그 자체를 규명하는 거예요. 총체화를 방해하는 어떤 그 다양한 지점들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빔질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즉 어디서 분할이 오는가, 어디서 소외가 오는가, 어디서 총체화의 실패가 오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총체화한다고 하는 누빔점 자체에서 분할과 소외가 온다는 걸 지적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일 총체화가 누빔질이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이 불가능함 자체를 구현하고 위치를 알아내는 요소를 통해서만 실행되기 때문이다. 누빔질, 총체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누빔질 자체가 불가능함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누빔질 자체 안에 누빔질의 불가능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제와 반명제가 있을 때 반명제는 어디 명제의 극점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명제 자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따라서 총체화의 실패가 드러나는 징후적 지점들을 찾으라는 것은 군더더기다. 누빔점은 분산되고 다원적인 장을 총체화하려 하지만 항상 다시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은 군더더기다. 즉 마치 누빔점 자체가 이 근본적 놓침에 있는 그대로의 불가능함의 실증화, 구현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더더기다. 다시 말하면 누빔점 자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누빔질의 불가능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누빔점 자체에 총체화의 불가능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은 철저하게 내재화의 철학자예요. 내재화의 철학자. 어디 밖에 있는 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체 자신이 주체 아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진리지표의 부정적 버전에 직면한다. 그렇죠. 진리지표의 부정적 버전. 진리지표의 이면. 이면에 직면하는 거예요. 누빔점의 이면. 누빔점은 한 면에는 총체와 의미의 연결, 누빔질이 있지만 뒷면에는 그 누빔질의 실패, 총체와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누빔점은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의 지표이다. 이렇게 씁니다. 누빔점은 자신의 고유한 불가능함의 지표이다. 달리 말해 총체성은 한 요소가, 즉 예외의 단일자가, 즉 누빔점이죠. 이것이 자신의 불가능함을 스스로 짊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단일자, 예외점, 잉여, 누빔점이 자신의 불가능함을, 누빔질의 불가능함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즉 바로 남근의 역설이 그 자체로 자신의 실증적 자료 안에서 거세의 기표, 말하자면 자신의 고유한 결의의 기표인 것과 같다. 남근이 뭡니까? 남근이 힘이요, 능력 아닙니까? 소유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은 뭐죠? 결여예요, 결여. 이것이 남근과 전남근적 대상들과의 차이다. 즉 유방, 대변은 잃어버린 대상들이다. 반면 기표로서의 남근은 단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전 자체로 상실을 구현하는 대상이다. 기표로서의 남근은 단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현전 자체로 상실을 구현하는 거예요. 기표로서의 남근이 구현하는 건 뭐냐?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실 자체를 구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존재적으로 상실이다 이거죠. 주체는 존재적으로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거세라는 거죠. 이 남근적 기표는 물론 초월적 기표이지만 초월 개념의 근본적 모호함을 고려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남근적 기표는 초월적 기표이지만 초월 개념의 근본적 모호함을 고려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근적 기표에 근본적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초월적 기표 하나의 어떤 상징적 기표이지만 그 안에 내재적인 불가능함을 담고 있다 이거죠. 근본적 모호함을 담고 있다는 건 내재적인 결여를 담고 있다, 내재적인 상실을 담고 있다, 내재적인 불가능함을 담고 있다. 주체는 불가능함이죠. 주체는 불가능함이에요. 주체는 상실입니다. 이건 기독교적 진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상태가 벌거벗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벌거벗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벌거벗었다는 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아담이. 그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실존 자체가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거죠. 벌거벗었다는 거. 창조주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피조물인 아담의 실존은 뭐였냐? 벌거벗음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즉 이 개념의 본래 의미는 인간 조건의 철저한 제한을 실증적 구성적 힘처럼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 조건의 철저한 제한. 인간 조건의 철저한 제한. 이것을 실증적 구성적 힘처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한 제한이다. 주체는 철저한 제한이요, 한계요, 상실이요, 텅빔이요, 결여요, 없음이요, 무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달리 말해 인간 조건의 유한함, 닫힘을 그것의 실증적 기반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인간 조건의 유한함, 닫힘을 인간의 실증적 기반으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전복시킨다는 건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인간 조건이라는 건 유한합니다. 인간 조건이라는 건 닫힘이다. 그게 인간의 실증적 기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주 4번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기 구조주의의 근본적 행위는 생산의 주체라는 주제를 주체의 생산으로 전복시키는 것이다. 즉 생산의 주체, 스스로를 대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생산하는 자율적, 능동적 생산의 중심으로서의 주체. 이 생산적 주체는 그 자신이 주체 전환적 텍스트 과정의 특수한 생산물 효과다. 그것들의 개인들은 텍스트 과정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다양한 양식들을 체험한다. 그 양식들의 개인들은 역사 과정의 행위자로서 구성된다. 그런 모습으로서 주체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기의 주체로 축소된다. 생산의 주체라는 그 주체 개념은 그 기의 주체예요. 역사 과정의 행위자로서 생산의 주체니까 생산이라는 역사 과정의 행위자로서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기의 주체예요. 이 생산의 주체라는 건. 그런데 후기 구조주의는 그의 일시적 성격, 그의 정체성의 허약함에 대해 강조한다. 즉 그의 정체성의 한계들은 매 순간 버티지 못하고 전복될 수 있다. 주체는 결코 고정된 정체성에 도달할 수 없다. 정체성의 미끄러짐, 정체성의 잉여죠. 후기 구조주의는 바로 이 미끄러짐, 잉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는 바로 잉여를 볼 때, 잉여를 대면할 때 자신의 실제를 변증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제를 변증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묻어두지 않고 자신의 실제,
즉 자신의 한계, 자신의 못남, 자신의 결여를 변증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잉여, 내가 배제해놓은, 보기 싫어서 배제해놓은 그 잉여를 내가 대면할 때. 그게 바로 주체 생산입니다. 결론, 후기 구조주의는 누빔질의 총체와 기능에 의문을 던집니다. 즉 과연 누빔질이 의미작용적 장애 매듭을 총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 후기 구조주의의 강조 요점입니다. 네. 오늘 락강대 후기 구조주의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